네, 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의 방향 그리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좀 크게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데 네. 흐름 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 매파적인 우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조금 저는 단기적인 또 반락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되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 미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28일 금리는 추가로 인상된 뒤 내년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나 또 2024년에는 인하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미국의 연준 블라드 총재 또한 내년 터미널 레이트 인상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ECB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필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피벗 기대감을 좀 낮추면서 그대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지난주 24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25bp 인상한 3.25%로 결정을 했고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상이었지만 속도 조절에 진입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만장일치였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를 했었고 내년에는 0.4% 하향한 1.7%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0.1% 하향한 3.6% 그리고 내년에는 5.1%로 발표를 했고요. 이후 시장 금리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일부 차익 실현 물량 출회랑 이제 중국의 코로나 시위 확산 이슈로 이후 지수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이슈고 이제 어떤 재료가 될 만한 하락장의 재료가 될 만한 이슈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이 될 만한 재료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폭이 최근에 커졌어요. 굉장히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더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76bp까지 역전폭이 커졌었거든요. 네네네. 100bp 이상 되면은 그때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 22일 날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이 역전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41년여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역전 현상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경기 침체가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신호하는 미래 경제 경로가 제법 끈질긴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현재 수익률 곡선은 경기 침체와 소프트 랜딩 가능성을 좀 두 가지를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왜 어찌되었건 낮아지는지에 대한 성장이나 고용의 미래에 관한 정보가 별로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참가자들도 역시 아직 뚜렷한 포지셔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포워드 금리 스프레드 중에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금리차 지표가 있습니다. 3개월짜리 국채 금리랑 18개월 뒤에 3개월 만기 금리를 비교를 한 것인데 이 스프레드 역시 최근에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미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말 그 리세션이 진짜 급하게 다가오는 것인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때문에 즉 기대 심리에 대한 역전 현상일 수 있다라고 연준 파월 의장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잉 인축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금융위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 세미나를 열었어요. 네. 그리고 자본 선진화 방안을 공개를 했는데 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주식시장에서 지금 별다른 매크로 이슈도 없고 네. 이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어제 있었고요. 11월 28일 날 어제자로 있었고 정책
이 정책 세미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2025년까지 2025년 6월에 MSCI 선진지수 편입입니다. 정책 세미나의 큰 방향성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배당 절차의 선진화 방안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말에 주주 명부가 확정되어서 3월 중하순에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을 결정을 하고, 이 경우에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른 채 주주 명부가 확정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3월 주중에 참석하는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주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좀 뽑히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제한된 방식이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총을 먼저 한 뒤에 배당 기준을 이를 좀 결정하는 순으로 변경을 한다는 제한 방법이 있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배당 수준이 낮다는 거는 어떤 선진국의 어떤 지수, 네. 선진국의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선진 지수에 포함되는데 어떤 어려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첫 번째 방안을 했었고, 네, 나머지는 또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따로 있는데요. 네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좀 있었고요. 사전 등록 의무를 좀 폐지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였습니다. 수요 예측 내실화를 하고, 그리고 허수성 청약 방지로 IPO 시장 내에 있는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시장 왜곡 현상을 좀 해결함으로써 공모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좀 돋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력 개선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생시장 거래 시간을 개장 시각 조기화를 하고 자체 야간 파생 시장을 운영 필요성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획일적인 예탁금과 증거금을 좀 투자자별로 다르게 선정하는 방안 등도 좀 제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었고요. 이제 다른 보완 조치들도 뒤이어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다른 보완 조치들로 이제 꼽히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 관련 조치랑 공매도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이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될 이슈라서 이런 공매도 전면 재개는 좀 피할 수 없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 정책 과제들이 좀 지켜볼 만하고, 이 정책 과제들이 또 주식시장에 어떤 타격을 줄지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코멘트, 네. 팔로우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자,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코스피는 11월간 6.3%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한 2%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좀 소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에 이어서는 약 13%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익 추정치는 약 0.6% 하향 조정되면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좀 완연하게 잦아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절반 이상의 업종이 하향 조정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8월부터 4개월 동안 이익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과 호텔 레저 업종입니다. 두 업종 모두 지난주에 가격 이익 모멘텀 둘 다 유지가 돼서 좀 일사분면에 있었는데요. 11월 가격 모멘텀을 잃으면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좀 사사분면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적으로는 11월간 개인이 3.5조 원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0.7조 원 순매수, 외국인이 2.8조 원 순매수를 하면서 10월에 이어 외국인 순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팩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총 9개 업종이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랑 IT 가전이 3,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조금 돋보였는데요. 이 IT 가전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익 측면에서는 호텔 레저 자동차가 꾸준히 상향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은 수급적으로는 반도체나 IT 가전,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과 시장 흐름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